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요일은 3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이 삼성전자를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거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설명 좀 드리려고 삼성전자를 브리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 봐주세요.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시장을 굉장히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코스피 시장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주가 동향을 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가 곧 이제 코스피다, 그렇게 보시는 관점이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아직까지 솔직히 툭 까놓고 말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제가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FOMC가 대선 이전에는 어떻게 정책을 얘기를 할지,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책을 누구 입맛에 좀 맞춰줘야 될지,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 입맛에 좀 맞춰줘야 되고,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같이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0월 11월 30일에 대선이 좀 지나봐야 그 FOMC도 제스처를 좀, 자세를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야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는 좀 대선이 끝나고 좀 강세를 보인 모습들 좀 시장 자체적으로 좀 보여줬었죠. 대선이 끝나고 올라가는 모습들. 그때 삼성전자는 브리핑을 드렸을 때 그 이후에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쯤에서부터는 지금은 제가 금리 인상을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아닌 실질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방향성을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리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이전에 시황 삼성전자에 대한 브리핑을 다 보시면은 아마 그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 삼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일단은 지금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61선에서 이탈 가능성과 돌파 가능성들 둘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전문가가 그것도 모릅니까? 그렇게 저도 뭐 할 말 없습니다. 전문가가 모를 수도 있죠.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시장을 주도하는 뭐 파월이 아니고서 FOMC 뭐 임원이 아니고서야 이걸 말씀을 드리기,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정책을 할지 모르죠. 대신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고 제 개인적인 견해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죠. 장기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 미국 정부의 10년물 장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빠지거든요. 근데 채권 가격은 빠지고 있고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0.6%죠, 지금. 0.6포인트. 이게 여기서 이제 1.5포인트에서 0.6포인트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1.6포인트까지 좀 올라갔다가 이제 좀 주정받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좀 우려감들이 좀 반영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나오긴 했었는데 상승세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도 1.6포인트가 고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2포인트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 약폭을 조금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나눠집니다. 이제 1.6포인트도 올라갔어. 기준금리를 인상을 3년 내, 사실 뭐 FOMC에서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켜보고 있다. 단순히 지켜만 본다. 지켜만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시장의 통제력에서 벗어나 있다.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시장이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더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통제를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통제에 벗어나 있는 시장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장 우려해가지고 통제에 벗어나 있는 시장들을 우려를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포인트 그리고 2포인트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더 오르겠냐고요. 기준금리가.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채권 수익률이 2% 3포인트까지 올라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이 좀 빠지긴 빠지겠지만 그 다음에 상승세는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상승세가 채권 수익률의 상승세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 이 달러가 보세요, 여러분. 1,200원을 달러가 이전에 1,200원 뭐 고점이었어요. 고점. 사실 달러가 올라가면 경기 민감주들 달러 올라가면 반도체 기업들 뭐 수출하는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갔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환기에 있으니까. 전환기. 달러가 뭐 1,300원, 1,200원 올라가겠냐고요.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1,150원? 1,150원 이쯤 속도로 보면은 1,150원 이 부근이 한 1.8포인트, 1.9포인트 이 부근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서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겠죠. 당분간은 조정을 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을 보이면은 이제 반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러면은 약간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FOMC의 통제력에 벗어나 있는 그런 시장의 통제력에 벗어나 있는 그런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우려감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고, 언제 이거를 또 통제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에서 다 올라가고 반영이 되고 이제 이쯤에서 이제 안 올라가겠지, 그때가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럼 우려들을 좀 가지고 있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바닥을 어디에서 잡아가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우리 채권 수익률이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몰라요. 근데 사실 뭐 내일 당장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1.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은 이제 바닥이구나. 그래서 61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사실 FOMC가 어떤 발언을 하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지, 시장에서 뭐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고 채권 수익률이 조정을 좀 받고 우리 달러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계속하면 할수록 상승세는 일단 제한적일 거다. 자, 우리 이전에 보면은 달러가 1,200원일 때도 있고 1,190원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그때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3월 이후에 이전에 3월 이전 같은 경우에서 우리 달러가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그때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어 있고 막 그런 부분이니까 경기가 좋았죠. 좋았고 금리가 좀 이제 제로 금리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금리를 좀 떨어진 그런 적도 좀 있긴 있었지만은 통상적으로 경기 회복이 되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먼저 올라가더라. 근데 지금은 금리를 좀 인상시켰다가 올리려고 하는 이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떨어진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키고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럼 솔직히 달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수출하는 기업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니까 달러를 받아오는 게 환차손이 발생이 되지도 않고 환율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D램, 뭐 낸드 플래시 가격, 반도체 가격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더 좋아야죠. 오히려 지금 당장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전환기라서 아직까지 반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공간이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고 반영이 언제 완료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로 오히려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이고, 경기 회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소식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은 언제 반영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 체크를 하면서 조정을 좀 받으면 저가가 어디냐, 그리고 이 채권 수익률이 언제 이탈을 하냐, 달러가 언제 안정화가 되냐,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 보시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다 되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 능력을 탓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도 뭐 딱히 들을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언제 안정화가 될 것이냐, 조정을 언제 받을 것이냐, 사실 1.8포인트 여기 올라가면은 고점이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1.6포인트에서 좀 저항권이긴 해요.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여기서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시장이 이제 달러도 좀 안정화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1.8포인트 1.7포인트, 8포인트 이것도 좀 살짝 열어둬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이 여기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파월 FOMC 3월에 예정되어 있죠. 또 회의가 그 전에는 한 2주 정도 좀 남아 있는데 그 전에는 시장에 어떤 발언을 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얘기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뭐 채권 수익률을 인상을 시키는 상승하는 부분들이 일시적인 내용들이다, 일시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좀 끊긴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3월 16일, 17일 여기서 FOMC가 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자, 이번 주 8일에서 12일까지는 어떤 발언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당분간은 조금 시장에서 보합권에서 좀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구나라고 염두는 해두고 바닥에서 채권 수익률 움직임 좀 보면서 달러 움직임 보면서 16일, 17일 이후에 FOMC에서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좀 하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시장이 좀 안정화를 시킬수록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발언을 좀 보고 좀 시장을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자고요. 삼성전자도 시가총액 우량주로서 1위 기업으로서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기화되는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이탈을 하면서 다 같이 빠지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다 같이 올라온다. 지수에 대한 요인들은 체계적 리스크, 자 체계적 리스크, 체계적 위험, 그리고 개별적인 요인들, 개별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구별을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이건 시장이구나, 이거는 개별적인 요인들 호재구나, 악재구나, 뭐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제가 시황을 항상 풀어드릴 때 항상 긴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근데 난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럼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브를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물이 나와요.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게시물들이 확인이 되시죠. 3월 5일 금요일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장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흥국화재 현재가 4,070원 1차 목표가 4,190원 손절가 3,900원 9시 1분에 중앙에너비스 현재가 9,950원 1차 목표가 1,250원 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필로시스 헬스케어 현재가 2,320원 1차 목표가 2,390원 손절가 2,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중앙에너비스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랑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흥국화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 차트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필러시 헬스케어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세 종목, 이날 같은 경우에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단기로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이 걸어두시라고 하는 이 가격대에 걸어두셔가지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지켜주시고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100% 수익만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주들 좀 이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게 추천 매수가, 당일 최고가 이런 식으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무료 추천, 누적 합산 수익률을 보면은 무조건 수익이 다 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